상대방은 내 부탁을 하면은 불편해질 때 상대방은 나의 부탁을 갖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있고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상대방을 하지 않았을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만 되는 일이고 별거 아니면요, 그걸 왜 상대방한테 부탁합니까? 내가 하고 말지요. 나는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것 좀 들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걱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납치를 당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납치한 범인 앞에서 범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범인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걱정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다만 내가 비추어지는 주변의 사회적 상황이 별 변동이 없고 매일매일 똑같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바뀌든 나의 상황이 바뀌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나의 어떤 힘이 모자라건 내가 우울증에 걸리건 내가 불안장애가 걸리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외부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과연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타인도 타인에 따르지만 A라는 타인에 대해서 적합한 정도의 걱정을 하느냐, A라는 타인에 대해서 과할 정도 걱정을 하느냐입니다. 사실은 A라는 타인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걱정하지만 그게 B라는 타인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걱정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내 직속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걱정하는 거와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걱정하느냐와 나보다 뒤에 들어온 후배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걱정하느냐, 우리 전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확률상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타인에 대한 걱정이 뭔가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나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겁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타인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위험이 있을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인이 나를 좋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좋건 말건 현재 보이는 것만 보면 되는 건데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입으로 난 너를 좋아해 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많은 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난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난 너를 싫어해 라고 하던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무례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싫어한다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한테 싫어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담자분한테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대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A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담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A라는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젠틀해요. 그런데 내담자는 얘기해요. 그런데 A는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A라는 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제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내담자의 집이나 내담자의 그 직장을 방문해서 제가 저희 내담자 옆에서 A랑 같이 똑같이 A를 똑같이 보고 있으면은 제가 면담을 할 때는 저희 내담자한테 이러저러한 중립적인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A라는 사람 앞에 서면은요, 사실 저는 우리 내담자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꺼내기 어렵다는 거는 옆에서는 뭐 그러지 마, 한번 해봐야지, 결과를 알지 않니라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을 꺼내냐 꺼내지 않느냐를 제일 잘 파악하는 것은 항상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달라요. 겁이 굉장히 없는 사람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해놓고 봐, 무슨 일 생기겠어? 겁이 굉장히 없는 사람은 평균 정도의 겁을 가진 사람한테도 항상 겁이 많으니까 일단 저질러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저질러서 본인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겁이 없는 사람은 또 괜찮은 게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내가 누군가한테 내 말을 하면 무시할까봐 걱정을 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나라는 사람을 제일 잘하는 것도 나고 당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나고 당사자와의 나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의 맥락을 아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면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면은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극복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에 일단 휘둘리지 않는 게 여기선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당사자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종류의 말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사자한테 말을 꺼냈다가 두려워하는 말이 당사자한테 나는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일 리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꺼내기 힘들어하는 말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귀찮아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화를 낼 거라는 게 명확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꺼냈을 때 그 말이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는 더 맞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부탁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을 당할까봐, 근데 내 부탁을 무시할까봐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부탁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은 내 부탁을 하면은 불편해질 때 상대방은 나의 부탁을 갖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상대방을 하지 않았을 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고 상대방한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해야만 되는 일이고 별거 아니면요. 그걸 왜 상대방한테 부탁합니까? 내가 하고 말지요. 결국은 내가 하지 못해서 부탁하는 일이라는 거는 나는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것 좀 들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탁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할 수 없으면 타인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로 부탁과는 다르게 나의 권리여서 요청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뭐 전세금을 갖다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성격이 굉장히 착하고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한번 집주인이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나는 또 기다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싫어요. 그럴 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문자 보내고 나서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한테 자꾸 상대방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그 잔소리를 싫어해서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그 방은 그 자녀의 방이에요. 그 자녀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꾸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물건을 정리해 놓잖아요. 오히려 내가 정리해 놓은 곳을 찾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 정리하라 그러면 자녀가 화를 내면서 무시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은 전혀 필요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무시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지요. 자녀 역시 부모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담배는 굉장히 몸에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미 연세가 85세세요. 그래서 아버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85살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암에 안 걸렸어. 그리고 나는 어차피 폐암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여기저기 아파서 5년도 못 살 것 같아. 그냥 담배 피다가 편하게 살래. 그런데 자녀는 맨날 아버지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화를 낼까가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님의 습관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님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낼까 봐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말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